저희 채널A 돌직구쇼가 오늘 아침에 과천시를 다녀왔습니다. 과천 청사 앞마당에 이렇게 시장이 직접 쳐놓은 시위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어젯밤부터 저기서 직무를 보다가 수해 현장을 지금 간 상황이고요. 좀 휑하고 좀 황량하죠. 저곳에서 과천시장이 이제 시위성으로 계속 직무를 보겠다. 과천 정부청사에 마련된 과천시청 청사에 마련된 시청 청사에 안 들어가겠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과천을 대리모로 활용하느냐라고 정부 정책,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이렇게 과천시청 앞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김종천 시장, 민주당 소속이고 앞서 봤던 여러 구청장도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실제로 과천시는 원래 이제 과천청사 개발 계획을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바이오헬스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같은 지식정보센터, 지식정보타운을 만들려고 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공원으로 쾌적하게 만드는, 마치 마곡지구 처음 디자인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대리모라고 하냐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과천을 베드타운화한다, 또 위성도시로 만든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제일 많은 곳이 노원구하고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상암에 있는 마포구 일부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은 자기 지역의 집값과 연동해서 임대주택이 많으면 자기 지역의 집값이 높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정청래 의원도 그게 가세를 했다가 당원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지지타를 맞고 있는 건데, 사실 노원의 경우에는 태릉 골프장 같은 건 좀 저도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골프장이 BOT 1등급이나 숲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잔디밭일 뿐이기 때문에, 다만 주변의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이 무조건 집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땅에서도 일리 있다고 해서 말하면 교통이나 인프라를 중시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핵심은 뭐냐 하면 공공참여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것이 꽤 잘 됐어요. 보금자리 주택 했는데 임대주택이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설계해서 아주 쾌적한 수서를 그렇게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부분을 거의 딱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처럼 아예 임대주택이 들어서되 아예 정확한 실구조대를 위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더 상향된 업그레이드된, 실제적으로 LH나 SH가 개입하지 않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동안에 많은 그냥 작은 아파트들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삼성 아파트나 포스코 아파트. 그것은 다 네이밍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LH 아파트나 SH 아파트가 주공이 과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수준이나 자산 가치로서 높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지금 달러화의 연하, 금값이 지금 온스당 2,000달러, 비트코인이 1,400만 원, 다 디지털 에셋 자산 가치로 다 돈이 몰려 있고 외국인이 12,000세대 이상의 서울시 집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매니징 하는 나에 둬야지, 지금처럼 공공개발하겠다? 서울시가 솔직히 찬성할 수가 없어요. 능사가 아니다. 사회주의 아파트 짓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아파트 짓는 걸로 비슷하게 가서는 안 된다. 공공임대율이 높다는, 물론 OECD 비율에 비해서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10% 가까이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런 부분을 민비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격조, 또 정말 민간인 중심의 시장 중심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친문 지지자들에 의해서 정청래 의원도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오늘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반발을 했죠, 정청래 의원이. 그러자 왜 당론에 따르지 않느냐. 흑수저 출신이라더니 상암동 임대아파트가 불편하냐. 상암동 임대주택 산 40%가 단신 찍어준 사람이다. 문재인 정책 비판하려면 탈당하라라는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정청래 의원은 탈당을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양념 범벅 안 하고 뭐를 하냐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방 정부 자치 시대에서 이제 지자체장은 당연히 최우선 과정은 이제 주민들의 안전과 어떤 재산권 보호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자칫 이제 님비 현상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이면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받으면 되게 지자체장으로서도 그게 그 선량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협의할 수는 없는 사항은 다 일리가 있으면 이제부터 합의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무조건 올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유흥국 같은데 유학을 가서 한번 보니까 벽돌 색깔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색깔도 동일해요. 왜?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가 그걸 규제 개념보다는 도시 디자인 해서 재생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암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맞게 미디어 세대 주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간격은 지금은 넓다. 하지만 이걸 좁힐 수 있는 노력도 지자체장이 해야 할 의무다라는 거죠. 예, 서지현 부대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